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네 번째 장 할 차례입니다. 2차원하고 3차원에서의 운동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1차원 직선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방향을 갖는 물리량에 대해서 벡터에 대한 공부를 했죠. 예, 그럼 이제 2차원 벡터를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적용 예가 바로 2차원, 3차원 운동이 벡터가 없으면은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벡터를 활용한 2차원, 3차원 운동이 될 텐데 이제 표현은 일반적으로 3차원까지 표현을 할 거고요. 실제 3차원 운동을 일반 물리뿐만이 아니고 물리에서 3차원 운동을 추적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운동의 예는 2차원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가 일직선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위치와 변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 빠르기, 속도와 속력,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하고 순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정의하게 되죠. 그것을 일반적인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위치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면은 그 위치 벡터라는 게 1차원에서 위치 벡터가 뭐였어요? 원점에서 x축을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떨어진 거리만큼 원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원점에 대한 그 상대 거리를 위치로 정했죠. 왼쪽 오른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차원 3차원에서 2차원 그래프를 그리면 x, y 직각 좌표계에서 원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다. P점이다. 그러면은 이 원점하고 P점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벡터를 안 써도 x, y에서 요 점의 그 순서상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 점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기술하려면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원점에서 x축으로부터 요만큼 돌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까지 직선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준축을 x축으로 잡았을 때 양의 x축에서 반시계로 돌아간 각도 그것을 세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위치가 x, y 성분으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이걸 하나의 벡터로 표시할 거냐 했을 때 원점에서 이 점까지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이 화살표 자체를 위치 벡터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요 위치 벡터의 x 성분하고 y 성분이 요 점의 x 좌표, y 좌표와 동등하다,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제 x, y, z축 방향의 기본 벡터들을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 방향은 x축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x만큼 또는 y축으로 y만큼 z만큼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순서상으로 표시해주면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델타 R 벡터, 여기 이제 변이 벡터의 기호가 되는데 나중 빼기 처음이 되죠. 델타는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 그러니까 R1 벡터에서 R2 벡터로 이동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얘가 R1이라고 그러면 R2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몰라도 돼. 실제 경로는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전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 나중 위치, 그죠? 얘를 Q라 그러면 Q를 가리키는 나중 위치 벡터를 R2 벡터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라 갔는지 상관없이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기 벡터, 그것이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기니까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1, 그죠? 마이너스 R1 벡터하고 R2 벡터를 더하는 건데,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데 요것을 이제 이쪽으로 끌고 평행이동 시키면은 그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직선이 바로 위치 벡터, 변이 벡터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벡터는 이제 벡터로 계산하면은 빼기인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을 긋고 출발해서 도착의 방향을 정하면 그 화살표가 바로 변이 벡터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빼기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 벡터로 표시했죠. 그러면 이제 x축은 x축끼리, y는 y끼리 묶어서 x축 방향의 변이, 그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의 x축 성분은 델타 x,
Y축 성분, Z축 성분 그렇게 각각 표시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요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X, Y, Z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쉬워지는데 이 생각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직각좌표가 항상 편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처음에 벡터식으로 표시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운동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런 X, Y, Z의 관계가 많이 엮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극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R하고 세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 X하고 Y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하고 R과 세타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이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R 세타가 편할 수도 있고 XY가 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반 물리에서는 주로 XY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